Q&A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8일 6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 구조 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연 2.2%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으니 노동 생산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빠듯한 예산 상황임에도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투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와 저출산 대책,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국방 강화 등의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12조 9천억 원씩 감소할 것이라면서 세수 부족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민주당이 나라야 어찌되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히려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면서 퍼주기 입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용 나 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관리법으로 연간 1조 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 방안 연간 5조 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 원을 쏟아 넣자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 지원으로 국가 채무가 5년간 무려 450조 원이나 늘어나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야 말았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도 표를 의식해서 전기, 가스 요금을 대선 이전에는 무작정 동결했던 탓으로 결국 대선 후에 국민에게 요금 폭탄 고지서를 보내게도 만들었습니다.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려내야 합니다.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용 매표 행위에 불과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선거꾼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내부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선을 외부에 만들고 싶겠지만 그런다고 하여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기업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형으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대한상의에서는 3.5조 원, 3조 5천억 원의 수출 증가를 예측했고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20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방한 관광객이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5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이익에는 도통 관심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안이 많은 게 당연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은 정상회담에서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고도 한 바 있었습니다.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진전이 없었던 점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룬 성과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고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원로가 하는 고언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이 민노총의 조직국장을 통해서 청와대 송전망 체계를 마비시키도록 준비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령문에는 청와대 송전망 체계의 마비뿐만 아니라 화성과 평택의 군사기지, 화력발전소와 항만시설 등에 대한 비밀 자료를 미리 입수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라는 지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집하면서 남북 평화쇼에 정신 팔리는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 노동단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관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우리 통신망을 마비시키려 했던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의 RO 조직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철저하게 속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쇼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대한민국을 파괴할 국리를 했던 김정은의 노림수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아주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손 놓고 방치한 간첩단 사건의 수사가 이제 진행되자 국민 바로 가까이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간첩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집권 당시에 국내 정치에서 이득을 버리고 국익을 버려버린 채 평화쇼에 몰두하면서 북한의 대남 공작을 사실상 묵인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선거에서 정권을 맡겨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의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은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상외교는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서 국회의 정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를 한다고 한들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더구나 집권까지 했던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 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이 조작된 경위 같은 것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당이 21건의 국정조사 요구를 했지만은 민주당은 우리 당 국정조사 요구를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 하나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는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마저 제한해서 대법원과 사법부를 영구히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4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을 11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추천위를 거쳐서 뽑도록 하고 추천위에서 법무부 장관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추천위원 11명 중에서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헌입니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제한도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원장 임명권을 부정하고 그 임명권을 추천위에 주자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깨려고 합니다.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집권 시에는 여당을 강조하면서 여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다가 이제 야당이 되자 모든 것을 야당으로 가져가서 누리려고 합니다. 표리부동이자 그때그때 달라요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김병민입니다. 얼마 전 김기현 대표님과 한 대학을 찾아 1,000원의 아침밥을